자, 보십시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0-5 1번지 19분의 6 토지 지분이 나와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신장동 320-5번지고 320-19번지입니다. 여기 평택시 신장동은 K55 비행장 정문 앞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미군들을 상대로 한 영업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인데 그 중에서 영업점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하나가 이 경매로 나온 이 건물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여기 빨간 건물에서 옆에 보면 그 연립주택이 있고 뒤에 아파트도 보이죠. 3페이지에 보시면 땅이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시게끔 되면은 대로변에서 남쪽이죠. 남쪽의 대로변에서 붙어 있는 이러한 그 집입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서에 36분의 19분의 6, 36에 320-5번지 대지구 320-19번지 83에 19분의 6 해갖고 7,800만 원에 나왔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제가 밑에 보시게끔 되면은 녹색으로 줄을 쳐놨죠. 본건 중 기호 1 토지 지번상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의 아래와 내용이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음. 다시 말하면 두 필지 위에 집이 있는데 한 필지 1번 물건의 대표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보면 61년에 지어졌고 주인이 누구죠? 이순돌, 전재혁, 전정자, 전정선, 전진복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땅입니다. 땅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이 이순돌, 전재혁, 전진혁 이렇게 다 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죠. 근데 여기 7페이지 보시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미등기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줄.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 등기 묻은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등기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만들려면은 건물을 철거해라.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눠 갖자. 두 가지를 우리가 나머지 지분권자들하고 건물 주인한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건물 철거해라 하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나 법정 제한권이 있으니까 못하면 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대법원 1998년 4월 24일 날 선고돼 있습니다. 판시사항.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취득 여부 이렇게 돼 있죠. 2번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매매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요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평택에 있는 이 건물 우리는 땅만 샀는데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요구하고
우리는 나머지 땅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요구했어서 나머지를 또 가져와야 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아까 이 촬영하기 전에 나머지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건 위치가 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가 보면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요. 1년 이상 걸려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추천한 겁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연천면 송정리 666-8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해서 3분의 1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집이 상당히 낡았죠.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42페이지 봤을 때도 스레트 집으로 집이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은 용도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은 낡았지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상당히 용도 지역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에 항공사진의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분으로 경매로 나온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빨간 지분이 있는데 무슨 교회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경매로 나온 거 집 옆에 슬라브 집이 있죠. 그 슬라브 집은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택입니다. 그리고 이 경매로 나온 건물이 삼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큰 길은 아니지만 작은 골목길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항공사진에 있지만은 제가 이 거가대교에서 거제시를 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 코너에 언덕 위에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집이 있는 쪽으로는 집이 동네가 있는데 이 맞은편 쪽으로는 집이 없이 조망권도 있고 나무 숲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땅이 전부 다 몇 평이죠? 31평이죠. 그러면 3분의 1 지분이니까 거의 90평이 좀 넘죠. 90평이 넘는데 3분의 2일 가격에 지금 4,900만 원이죠. 그러면 몇 평이죠? 30평이죠. 30평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죠? 얼마? 150, 160 정도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모르긴 몰라도 200은 넘어가는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는 2억 5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하는 되지가 않습니다. 취하는 되지 않고 3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그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런데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건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방문시마다 폐문으로 본건 출입문에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했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 연락한 바 김영민, 강춘덕 전입돼 있어 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어떤다?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봤더니 제가 갔을 때는 노인네가 나와서 마당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동영상 찍었거든요. 제가 아마 한 3, 4일 내로 제가 그 추천 물건 그 밴드에다가 여기 동영상 찍은 거 올려드릴 거예요. 저는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 서울이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 보고 들어가라는 것보다는 우리 저기 부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창원 이쪽에 제 수강 듣는 분 중에서 이게 입찰에 들어가게끔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 나왔죠. 그렇죠. 2분의 1 지분입니다. 채무자 점유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소유자가 우리은행에서 2억 350만 원에 설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해서 2억을 청구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2억 1,400인데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억 3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2억 3천의 2분의 1 지분이 지금 우리 은행에서 받아가겠죠. 먼저 받아가겠죠. 그러고 난 나머지 김용섭에서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강제 경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다? 일부는 빚을 2억짜리를 1억만 주고 떨어버리겠죠. 빚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렇게 해놓고 우리 지분을 다시 사자고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나가겠죠. 내가 들어가든지 내가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지유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나간다 그럴 때 우리가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 이번에는 9분의 7 지분입니다. 이것이 보면 9분의 7 지분으로 7억 6천에 나왔으니까 한 8, 9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6억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이경려와 엄병선이가 전입으로 돼 있죠. 대항력 있죠. 근데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9천을 받아가는 거죠. 낙찰 받았으면 4억 9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강제 경매로 2억 4,800을 청구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7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4억 9천이 대항력으로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지우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여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자기가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비죠. 집이 빈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를 낙찰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전입을 세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세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내가 세입자를 집어넣어요, 못 넣어요? 넣을 수 있죠. 그렇고 난 다음에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은 전부 다가 내게 될 수 있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갔어요? 정구사님 이해 안 가셨어요? 돈이 되는 물건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덤벼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요. 문제도 안 돼. 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 봉암리, 이게 제가 먼저 번에 추천했던 건데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나왔죠. 제가 보기엔 이거 이번에 먼저 가격 이상으로 낙찰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상당히 좋고 가격이 이 대리변 옆이기 때문에 가격은 뻔한 겁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죠.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쳐놓은 게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 목록 2와 목록 4의 남동단 일부는 연잡한 동축의 토지 소유자 겸 전입세대 주인 손병서가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일부를 침범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평수가 작아 이전 등기는 못한 상태라서 손병서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런 것이 있죠.
이게 뭔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게요. 28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28페이지 보시면 남동쪽이라 그랬죠? 남동쪽이죠? 그러면 남쪽에 보면 우리가 경매로 나온 것이 지금 보면은 두 필지지 않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진 필지하고 439-11번지 두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도로 쪽으로서 쪼개져 갖고 쭉 길게 된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으로 해갖고 도로를 어떻게 한다? 띄워준 겁니다. 도로를 넓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건축선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선으로 어차피 띄워줬기 때문에 남동측의 일부를 옆집에서 쓰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이미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낙찰을 받는데 이 문제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여기 보면은 외동에 외동공단이 있고 근처에 외동공단이 있더라고요. 외동공단이 있어 이 동네 가봤더니 공단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그 연립 빌라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보면 요 근처에도 많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집은 두 필지로 돼 있는데 요 근래에 새로 진 집이 있고 옛날에 진 집이 있습니다. 자, 36페이지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지정 및 건물 개양도 해놨죠. 여기 보게끔 되면 위쪽에 한 필지가 있고 밑에 있고 집을 이렇게 빨간 빗금으로 쳐놨죠. 여기 37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이 있고 위에 1447-1이 있죠. 두 필지가 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447-1번지에는 최근에 새로 진 집이 있습니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에 있는 이 빨간 벽돌집은 감정평가사가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것이 보면 이 필지는 뒷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밑에 사진이 있죠. 밑에 사진은 그 앞에 1447-2번지에 들어가는 대문인데 오른쪽 왼쪽에 전부 다 옛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 집이 지어서 방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41페이지 보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이 옛날 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뭘로 돼 있죠? 41페이지 건축물 관리장이 뭘로 돼 있어요? 축사로 돼 있죠. 다시 말해 이 땅에 옛날에 축사로 돼 있던 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외동에 공단이 생기면서 그것을 개조해서 방을 하나씩 줘갖고 세를 주게끔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빨간 벽돌집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이게 연립이나 빌라를 지어도 될 수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그 동네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4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가 있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거기다 든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여기 서울에 있으시는 분이 경주까지 가 안 가? 또 가기 서울에도 돈 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경주까지 가.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2분의 1 지분 매각. 이거 사실은 제가 지분 매각 나오자마자 영주에 갔었어요. 1월 달에 갔었어요. 이 집에 가서 그 아주 고급 한식이 나오는 그 밥도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영주에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가 아주 얼마나 그 영주에서 최고로 가는 그 건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런 건물에 아주 건물도 잘 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잘 지어서 1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그 무슨 각시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각시밥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한정식을 1층, 2층을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3층은 그 뒤에 보면 그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48페이지 보시죠. 48페이지. 이거 제가 이제 가서 밥 먹고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현관으로 들어가서 꼭대기에 4층에 보면은 전망에 있는 데서 커피숍도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보면 49페이지에 보시게끔 되면 위에 보면 주변이 아주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도 영주시장에서 아주 중심가입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그 1층, 2층 전부를 쓴다고 하는 것이 2억 보증금에 월 440만 원 내고 있죠. 월 440만 원 내는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끔 되면 설정이 8억 1,000대 있죠. 그럼 한 7억 정도는 빌렸겠죠. 근데 여기 강제 경매로 1억 7,600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여기 보면 3억 8,800을 우리가 4억 주고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2분의 1 지분이니까 4억에 2분의 1 낙찰 받은 것은 2억은 여기 뭐야 그 대출해 준 곳으로 배당이 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제 경매로 일부 얼마락도 받아갈 수 있겠죠. 지분 매각이니까.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7억 얼마다 보니까 여기 4억이다 보면은 그 남는 게 조금 있는 거를 얼마락도 가져가겠죠. 이 사람이 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여기 보면 지분권자가 경매로 지분은다고 그래도 4억 정도, 저기 뭐야, 3억 얼마 정도나 4억 정도는 갚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으면 여기 각시밥상이 440만 원을 내면은 우리가 220만 원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보증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와요,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이걸 가서 보고 무조건 낙찰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변경이 돼서 안 나오다가 지금 보면 1월 달에 변경된 지금 5월 달에 새로 나왔죠. 이게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협상이 안 된 물건으로 보는데 저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봅니다.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51페이지 볼까요? 전라남도 해남군 화연면 화봉리.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해남에 가려고 몇 번 하다가 못 갔어요, 사실은. 가지는 못했는데 물건이 좋길래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그 강제 경매로 해서 1,60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1,700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52페이지 보시면 필지가 두 필지죠. 근데 여기 보면 109페이지에 집이 있죠.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권 기호 4지상에 소재한 것으로 제시된 기호는 실제 멸실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상의 별점 지정 및 건물 계량도 같이 제시의 건물이 소재하여 하나의 의거,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과 실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고 새로 졌다니 전혀 다른 건물로 새로 졌다는 얘기거든요.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가압류를 해갖고 땅 주인한테다가 청구를 했죠. 57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은 보면 곽영리로 40제곱미터죠. 전혀 다르죠. 건물이 곽영리로 돼 있죠. 땅도 곽영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얼른 보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한다? 같다. 법정 상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기부등본이 없죠. 59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지금 제가 판결한 거 만들어 놨죠. 건물이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말해 이 건물이 있지 않고 다른 건물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현존하는 건물은 없잖아요. 등기도 없고 건축물 관리자도 뭐 또 없지 않습니까?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성리 토지 매각입니다. 토지 매각입니다. 땅이 몇 평이죠? 372평이죠. 372평인데 여기 61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그 조리식 판넬로 새로 싹 지어놓은 곳이 있죠. 보면 63페이지 보십시오. 372평에 위쪽에는 집이 있고 밑에 측에는 창고 같은 지붕만 있는 겁니다. 위치가. 그리고 중간에 보면 노란 색깔 칠해진 것이 있죠. 그 노란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현황도로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밖의 사항, 본권 토지 지목에 후천 지적 계양도 및 사진과 같이 공부상 증액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소유자 장기지이 소지하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가지죠? 그러면 66페이지 보시면 건물이 장가지로 되어 있죠? 땅은 누구 거죠? 송씨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어떤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법정상권을 애초서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제가 여기 동영상을 우리 추천 물건 동영상에 이거 사진 찍은 거 올려져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상동 93-3 지목이 대지고 면적이 39.2평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토지 영역 확인원이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이죠. 아주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중심가에서 여기 집까지 가려면은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걸어서 차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그 골목길로 한 40-50m 가야지 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앞까지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집입니다. 그걸 보면 72페이지 보면 건물 주인이 누구죠? 김이죠. 73페이지에 토지 주인이 누구죠? 김이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고 설정도 같이 돼 있는데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부상 목조 세멘트 와즙 주택이나 현황 목조 및 블록조 함석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가 120제곱미터인 바 구조 및 면적 등에 있어서 현존한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건축물 관리자가 등기 등본에는 62제곱미터인데 지금 120제곱미터죠. 크기도 다르고 현존하는 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어도 건물 매각 제외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서 봤을 때 이거는 먼저 번에 가서 봤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새를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번에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68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자가 있죠. 한 사람은 2,200만 원에 있죠. 한 사람은 5천만 원에 있죠. 한 7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300까지 떨어졌는데 먼저 가격으로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정도를 줘서라도 이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 가지고 추천을 한 겁니다.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배당 요구 했잖아요. 보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임의 경매로 해갖고 여기 보면 그 근저당이 2015년도죠. 그런데 김영현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입이 2017년이고 2016년이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그 원 누구보다도 늦죠. 늦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죠.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일부는 받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면 그 왜 최우선 변제라고 그러죠. 소액 임차인. 그걸로라도 좀 받아갈 것 같아요. 보면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만 보고 제가 보면 이게 지금 4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이지 제가 이걸 갔다 온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2차가 떨어졌을 때에 갔었는데 추천을 안 했는데 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이런 걸 질러서 쓰면 된다 안 된다?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춘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신길이 138-1번지에 건축물 대장이 없이 건물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먼저 번에 추천했었던 물건이죠. 추천했던 겁니다. 13일 날 여기 현장 갈 거예요. 13일 날 현장 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8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이용객 확인원에 이렇게 끼일다랗게 해갖고 도로와 집 대지가 붙어 있죠. 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지상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의 주택 한 동, 처마 한 동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사가 조사해 봤을 때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땅 주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 그러면은 법정 시상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시상권 받을 수 있으니까 낙찰 받지만 응? 돈이 되면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땅이 109평이죠. 2,100만 원이죠. 그럼 평당 얼마 가격이죠? 네? 얼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평당 50만 원은 갑니다. 아니 안 그래. 이게 저기 뭐 내일 모레 그 13일 날 현장 가 보면은 이 땅값이 얼마 가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집만 옛날 집이고 양 옆에 있는 집들은 상당히 좋은 집들입니다. 동네 자체가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침 저녁에 버스 한 번만 들어오는 동네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전답도 20만 원은 갑니다. 여기 현장 답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 땅은.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급 노동리 이것도 먼저 번에 추천한 물건인데 이번 현장 답사에 갈 겁니다. 7천만 원이 변경돼서 지금 4,900까지 떨어졌는데 땅이 510만 원이죠. 510평이죠. 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 마을, 시골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한 1km 떨어진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땅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축대도 쌓여 있고 85페이지 보면 집도 이렇게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 보면 연못도 만들어 놨어요. 연못도 만들어 놨는데 한 장 더 넘겨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이게 항공사진은 집이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놨죠. 86페이지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인데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황조사서입니다. 본 목적물은 소유자 김효의 지인 황두이 소유자의 허락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아니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권리신고서를 전해 주었음. 행정관서에 확인한 바 전입세대가 없음.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김미화 개인 소유죠. 압류가 돼 있죠. 19년 1월 29일 날 압류가 돼 있죠. 누가 했죠? 국세청에서 했죠. 재산세 안 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채권자 김정학이가 강제경매 했죠. 2019년 8월 1일 날 했죠. 그다음에 압류가 8월 12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죠. 다시 말하면 2019년도 초서부터 2019년도 말까지 이 채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럼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강제 경매로 얼마를 신청했죠? 370만 원 신청했죠. 그럼 이게 취하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19년도 1월 29일 날 세금 안 냈죠. 그럼 이건 내가 보면 재산세 아니면 부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부가세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7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보험공단이죠. 보험공단에서 얼마나 돈을 안 내지 압류가 되죠? 무척 많이가 얼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보다는 김이라는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국세에다가 여기 보면 370만 원에다가 의료보험이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자면은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 아니 여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소유자는 지금 다시 말하면 37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하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가보셨다는 걸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봤을 때는 이 500평 땅값이 아니라 토목공사 하는 데만 3, 4천 원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깎아서 축대 쌓고 연못 만들고 나무 심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자체가 도로 만들고 한 자체가 3, 4천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 땅이라는 얘기, 그게 500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7천만 원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금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은 채무가 적어도 세금은 떠나야 되니까 던지는 거지요. 제가 보면은 상속세. 이게 중요한 상속세를 안 낸다가. 뭐 상속세. 뭐 이런 것이 세금이 많다. 할 수 없이 들어간다? 그거를 370만 원 갚아도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갚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370만 원이 채무가 너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하 가능성과 취하되지 않을 가능성은 50% 50%라고 봐요.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90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서창군 서면 마량리. 제가 이 길을 현장 답사를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번엔 좀 멀어가지고 조금
현장 답사는 가지 않을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포구 대로변 옆에 집 앞에 있고 한 필지 들어온 곳에 이렇게 포구 있는 곳 맨 끝에 이렇게 93페이지에 보면 땅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위치 자체가 워낙에 이게 아주 좋은 곳에 있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 받아서 수익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서 가지고 있어서 대대로 손손이 물려줘야 되는 땅이야. 우리 정학선 씨 언제 이거 사갖고 대대로 물려줘 봐봐. 9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 108번지인데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청구가 얼마로 했죠? 강제 경매로 1,700만 원이죠. 근데 여기도 가서 보면 9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집이 있듯이 요 앞에도 여기 뭐야? 포구가 있고 포구에 그 앞에 자동차 되는 데가 있고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 있는 집의 지분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 포구는 고기를 잡는 배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낚싯배가 나가는 곳입니다. 낚시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자기 때문에 펜션이 많이 있는 그러한 포구 앞에 있는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제경매니까 우리가 낙찰 받으러서 취하시키려고 해도 우리한테 와서 도장을 받아야 되고 낙찰을 다 받아서 우리가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도 되고 위치 자체가 좋기 때문에 투자 한번 해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주야리 이것도 제가 먼저 번에 추천한 물건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의 4분의 1 지분 매각인데 필지가 전부 다 3필지인데 2필지는 전이고 1필지는 대지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2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강제 경매로 해서 4천만 원을 청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취하가 되지 않고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다시 합의로 해서 팔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한 번 더 떨어져 봐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5페이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돌이 661번지입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제가 추천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0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계획관리지역이죠. 106페이지 보시면 여기 사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옛날 집입니다.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 항공사진에 보면 우리 집 같은 것이 있고 그 앞에 도로 같은 것이 있고 섬이 하나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도로를 섬까지 걸어갔다 왔다 하는 곳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곳이 전부 다 갯벌로 해서 체험으로 해서 조개 캐고 못 캐고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옆에 펜션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집은 보면은 제가 이게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거를 사자고 했던 것은 6분의 1 지분 매각이거든요. 감정 가격이 얼마죠? 300만 원이죠.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도 200 얼마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 원도 더 안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떨어져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감정가 가격 가까이 낙찰을 받아서
나머지 6분의 5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 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물건이 아니냐 싶어서 추천한 물건입니다. 이것도 현장 답사를 가려고 하다가 조금 먼 것 같아서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 13일 날은 여기는 가지도 않습니다.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여기 계신 분들은 관동동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김해시 관동동이 새로 건물이 어떻게 한다? 지어져 있는 그런 택지 개발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로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근데 보면 조민구 지분이 있고 조민구가 강제 경매로 나왔죠. 예. 설정도 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가서 봤더니 다세대로 지어져 있고 1층의 왼쪽은 그 미용실인가 뭘로 새가 나가 있고 오른쪽은 아직까지 새가 안 나가지고 새 준다고 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이것도 제가 그 현장을 사진 찍은 것을 동영상으로 우리 추천 물건 밴드에 올려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투자해도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본 겁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김위가 60년생이고 조인 80년생이죠. 같은 집에 살죠. 김위는 엄마고 조인가 혹시 아들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20살에 난 건가? 그래갖고 이 아들내미가 말썽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빚을 지고 설정을 하고 속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동네가 상당히 좋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148-9 외 2필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3필지에 상가 건물이 3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2명은 배당 요구를 했고 이성진이는 배당 요구하지를 않았죠. 나머지는 대항력이 없죠. 보면 보증금이 5,800에 월세 전부 다 200만 원을 받고 있죠. 월세 200만 원.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사서 협상을 하든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든가 가지고 있으면서 3분의 1을 그대로 월세를 받든가 뭘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보겠어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상가가 좋고 동네에 빌딩이 많은데 빈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123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이것도 먼저 번에 제가 추천했던 거죠. 이 나주시 다흥면인데 125페이지 보십시오. 125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2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거고 왼쪽에 2개는 감정평가사가 찍은 겁니다. 125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옛날에 있는 그 집이 있는 땅도 경매물건 1번으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지르는 것은 경매물건 2번이지 않습니까? 2번은 집이 새로 지어져 있는 거고 경매물건 1번은 옛날 집인데 거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경매물건 2번에 새로 지어진 집에 있는 거를 입찰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지분을 다시 어떤다? 사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기만 하면은 무조건 협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1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만덕동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개가 있는데 전부 다 배당 요구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없이 상가가 잘 되고 있고 4층이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투자하라고 제가 추천한 물건입니다. 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서 보면 중학교 건물의 정문 바로 맞은편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고 2,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136페이지 보십시오. 136페이지 보시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죠. 지은 지가 새로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기도 아까처럼 이 김해의 신시가지에 중학교 건물 정문 맞은편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보기엔 요 근래에 지어져 있어요. 지어지고 건물 상태도 아주 좋고 1층에는 무슨 가게가 들어가 있고 있는데 유치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13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거기 점유 부분이 임차인 분류 점유로 돼 있고 138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임차인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도 새로 지은 집이고 그 비교적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5억 9천이 3억 8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1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서초구 서초동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강제 경매죠. 3억 4백이죠. 맞습니까? 한 번 떨어진 건데 서초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언제든지 주상복합인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위치가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갖고 골라놓은 겁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인천광역시 중구신윤동 2가 17-10 여긴 제가 사실은 현장 답사를 가려고 하다가 가지를 못했어요. 보면 인천하고 강화도하고 가려다가 길이 막히고 가지를 못해서 강화도 물건이 한 2-3개 있는데도 이번에 추천하지 않고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뺐고 인천도 제가 이거를 가보진 않았는데 로드뷰로 보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추천한 겁니다. 강화도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 못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이게 없어요.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1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경매가 물건이 17-12, 17-5, 17-10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보게끔 되면은 우리 경매 물건 나온 거는 17-10하고 17-12죠. 17-5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17-10하고 17-12는 이렇게 노랗게 된 게 말고 하얀 데다가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 있죠. 그건다 보니까 17-5는 제가 보기엔 옛날에 이렇게 집이 있었던 것이 도로로 넓혀지면서 잘려져서 수용당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물이 쪼가리 남은 거기 때문에 이 보면 우리 145페이지 보시면은 앞뒤로 도로가 있어요. 앞뒤로. 내가 보면 상권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좋지 않을까 보고 건물 매각 제외다 보니까 500에 40만 원. 500에 얼마? 40만 원. 500에 40만 원이면 우리가 500에 40만 원이면 얼마를 보는 거죠? 네? 4,500이죠. 그 정도를 월세를 전세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6천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둘만 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추천한 거예요. 뭐. 땅이 14평, 14.961평이면 커요, 작아요? 저보고 14평짜리에다가 60% 건폐율이면은 한 8평이죠. 8평 가지고 집을 한번 지라 그러면 한 2층으로 새로 아주 깨끗하게 상가 아주 쌍방한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도로 보면 앞뒤 3면이 도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쌈박한 이거 낙찰받아서 돈 남고 팔 게 아니라 건물 새로 허물어 버리고 새로 하나 싹 지어서 하면은 평생 월세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현장을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위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보면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은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상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현장 답사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150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강리 441-외 두 필지에서 세 필지가 나왔죠. 세 필지가 나왔는데 세 필지 보게끔 되면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별개로. 자, 보시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세요. 153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는 밭이 있죠. 그 다음 위에 보면 집이 두 채가 있죠. 이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런 거 지분은 구분 소유권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명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 두 채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채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분으로 낙찰받으면 너 건물 없는 맨 그때 밭 가져가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소송을 해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제가 조사한 155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이 한 채가 있죠. 주택이. 건축물 관리장은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윤대래, 강봉수, 이천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58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윤광준, 윤옥병, 윤재병, 윤화병, 윤형중이죠. 이건 구분 소유가 아니라 상속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파평윤 씨, 동동랑, 연차, 교자, 종중이라고 돼 있죠. 그 보면 몇 년 전에 여기 지분권자가 경매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샀어요. 사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종중에서 이 지분을 다시 샀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집 상태가 깨끗하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다시 땅을 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도 이번 13일 날 현장 답사 갈 때 여기 갑니다.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 421-2 삼천에 나왔다가 코로나로 변경이 돼서 삼천에서 지금 2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이번 현장 답사 갈 때 갈 곳인데 이것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조금
지금 망설였던 건데 여기 보시면 박진근 지분이죠. 예. 이미 경매로 청구를 얼마 했죠? 3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여기 누가 거주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 사실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다시 저기 뭐 제가 여기 혼자 갔을 때 뭐 동네 뭐 할머니가 아이 그 왜 누가 있고 아이고 걔가 뭐 말썽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시는데 말씀하신 노인네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번에 현장 답사를 다시 가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크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현장 답사에는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오선면 신리 9-4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땅을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땅 전부 다를 나눠 갖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협상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협상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 땅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건물 주인이 협상을 했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건물을 다시 땅을 전부 다 사서 건물을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거 현장 답사 갈 때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날 갈 때.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9페이지가 이게 마지막 물건인데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이죠. 제가 어디서 살죠? 경기도 광주. 우리 동네예요. 여기가 이게 목현동 이 위쪽으로가 이 빌라가 많이 지어져 있고 이 목현동에서 성남으로 넘어다니는 그 고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터널이 새로 뚫혔어요. 그래갖고 이 여기 목현동에 있는 이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그 시내버스가 이 3번 국도로 가지 않고 이 목청도 앞으로서 성남으로 가는 그런 곳에 있는 그 빌라가 지어진 곳입니다. 이 빌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 23억에 시작해서 지금 16억까지 떨어졌죠. 여기 보면 1층에가 3개인가 4개가 상가가 좀 들어가 있고 위에 한 3층은 그 연립이 이 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나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건물도 조금 마당에 차량도 있고 이게 2차선 대리변이 아주 좋거든요. 선생님 이건 원룸 다가구죠? 그렇죠. 네. 원룸이죠? 아니 원룸이 아니고 다세대야 내가 보면. 세대별로 다세대예요? 다세대 다세대. 이거. 다세대로 제가 한번 받아서 원룸이 아니라 한 2개씩 이게 방이 2개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는 그런 겁니다 보면. 그 보면 지금 보면은 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땅이 지금 몇 평이죠? 194평이죠. 제가 보면 이 땅 다 차지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보면은. 원래 보면은 이 정도면은 한 90평 정도의 집을 짓는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좀 땅은 좀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것도 이번에 현장 갈 건데 가서 보면 지금 여기 감정평가서는 안 나왔는데 여기 우측의 출입구 앞에 다세대 올라가는 출입구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73페이지 지나서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은 전부 다가 지금 유치권자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죠. 전부 다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174, 175, 176 보십시오. 현황 조사서에 감정인이 갔을 때에 그다음에 이 유치권은 얼마든지 저기 보면은 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이 만들어진 거고 유치권도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려면은 집이든지 상가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컨테이너를 놓고서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3일 날 우리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갈 거예요. 여기부터 가서 이 유치권 보고 집어넣은 땅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가서 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투를 모집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투하는 문제가 되고 이거 보면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정도로서 점유가 그러니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대출도 좀 해줄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낙찰 받아서 전부 다 세입자들도 아무 대항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69페이지 보십시오. 권해숙이 한 명이 대항력 인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야? 배당 요구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하나도 없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를 전부 다 새로 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에 바꿔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 어디를 갈 거냐면은 목현동부터 가고 그다음에 안성에 아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여기에 고르지 않은 것 중에 또 안성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가고 그다음에 평택을 갈 건데 평택 여기 아까 고른 게 있고 고르지 않은 게 평택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두 개를 갈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부여에 여기 고른 게 안 골랐는데 부여에 제가 골라놓은 게 두 개가 있고 아까 공주에 나온 곳이 두 개 있죠. 그 공주 두 개 갈 거고 논산에 갈 거고 아까 논산에 그렇게 해서 그 13일 날 10시에 출발해서 저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한 8시쯤 될 거라고 봅니다.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없으면은 오늘 추천 물건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